자, 지금 오리진 트레일 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어제 업비트 상장 이후 매수세가 몰리면서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강하게 눌리는 흐름이 나왔고, 지금은 500원대 중반에서 버티는 듯하지만 아직 시원하게 반등을 살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진짜 다시 가기 전 마지막 흔들림인지 아니면 또 한 번 더 뭐 물량 정리하고 끝나는 흐름인지 가장 헷갈릴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특히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만 올라와도 이제 다시 가는 건가 싶고, 또 조금만 눌려도 여기서 또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같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리진 트레일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상장 직후 강한 거래량과 함께 위로는 800원대 후반까지 순간적으로 시세를 열었다가 지금은 다시 560원대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 없이 보면 위아래 움직임에 그대로 털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리진 트레일 코인은 상장 이후 강한 시세가 한번 터지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크게 열어버렸지만 이후에는 고점 부근에서 덤프 물량과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계속 눌리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560원대 부근에서 다시 버티는 듯하지만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가격은 5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630원대 부근에 있습니다. 즉 아직 중심선을 확실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오히려 하단 밴드 부근까지 밀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630원대 중심선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550원대 부근을 지키지 못하고 하단 밴드가 있는 480원대까지 한 번 더 밀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RSI도 46선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애매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단기 과열은 어느 정도 식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 한 번 더 위로 튀어오를 여지도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끝났다고 볼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등 나온다고 안심할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상장 이후에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무너졌던 코인을 왜 집중해야 하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위아래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거냐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의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위에서 가격을 계속 눌러왔던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과 기업, 고래들의 덤프 물량들이 반복된 하락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고 예전처럼 위에서 무한정 쏟아질 수 있는 구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가장 무거웠던 구간을 어느 정도 지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다시 매수세가 붙으면 가격을 한 번 더 들어 올릴 수 있는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리진 트레일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초기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한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같이 붙는 구간에서는 단기간에 1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준다는 거죠.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초기 VC들과 고래들은 이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하면서 가격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그동안의 하락은 오리진 트레일 코인의 펀더멘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상장 직후 단기 차익 실현 물량과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 그리고 고점에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 때문에 나와줄 수밖에 없었던 하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은 반등이 나온 듯 하다가 다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는 건지 그리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위에 쌓여있는 악성 매물과 덤프 물량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하락과 조정, 눌림은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630원대 중심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560원대까지 밀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550원대 초반이나 480원대 하단 밴드 부근까지 흔들림이 나와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붙고 중심선을 강하게 회복해주면 다시 630원대, 그 위로는 770원대 상단 밴드 구간까지 시세를 열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조정과 눌림이 나올 때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물량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물량을 쉽게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하락을 만들어냈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매도가 됐습니다. 즉,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서 550원대 부근을 계속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반등이 한번 꺾였기 때문에 당장 안심할 자리는 아니지만 거래량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건 아직 시장 안에서 관심이 꺼진 흐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락은 덤프 물량 매도로 나왔던 거고 지금의 흔들림은 그 물량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잡기 전 나오는 변동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의 오리진 트레일 코인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남아있는 물량을 초기에 투자했던 가격보다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업비트 상장 때도 기관들은 그 전부터 투자했던 물량들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한 번 더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오리진 트레일 코인은 업비트 상장 이후 800원대 후반까지 시세를 열어줬던 종목인데 이후 500원대 중반까지 강하게 밀리면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아직 시원하게 중심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이거 진짜 끝난 거 아니냐, 반등 나올 때 팔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눌릴 때는 공포 때문에 가장 애매한 자리에서 물량을 넘기고 반대로 다시 반등이 나오면 역시 다시 가는 자리였나 하면서 뒤늦게 따라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버티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손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의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가 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원래 락업 해제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특히 오리진 트레일처럼 상장 직후 변동성이 큰 코인은 가격 상승도 순식간에 나오지만 고점에서 밀리는 속도도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되겠지 하고 넘길 자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목표 매도가와 재매수 기준을 세워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리진 트레일 코인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락업 해제 후에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오리진이라고 단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온가를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런 건 어딜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오리진 트레일코인에 투자했던 기업이 그냥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자, 이게 만약 오리진 트레일코인에 투자했었던 한두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그냥 그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리진 트레일코인에 투자했었던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아직 남아있는 물량들을 지금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800원대 후반 고점에서 500원대 중반까지 강하게 눌린 뒤 반등을 시도하다가 아직 중심선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게 진짜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상승 전 흔들림인지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 없이 보면 눌림에서는 공포에 던지고 반등에서는 뒤늦게 따라붙다가 결국 또 고점에서 물량을 넘겨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물량은 매주 매달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에 또 언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격 상승이 나와줘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재단의 일정 그리고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 확인해 보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